가두리 양식은 바다나 강에 그물을 쳐서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 물고기를 가둬서 기르는 양식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 세상에 또 다른 의미의 가두리 양식법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공룡 포털이라고 불리는 네이버의 독과점 논란입니다.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신의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을 갖춰놓고 사용자를 가둔다는 건데요.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독점 운영을 해온 네이버는 이제 공공연한 인터넷 업계의 공적이 됐습니다. 네이버의 독과점 논란, YTN 사이언스 설다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설 기자, 저도 이제 궁금한 걸 찾아볼 때는 이제 네이버를 위해서 검색을 하는데요. 네이버,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 목적은 바로 검색이겠죠. 그럼요. 따라서 이 검색 점유율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 온라인 리서치 기관의 조사를 보면 네이버의 경우 지난 4월 검색 점유율이 역대 최고인 73.4%였습니다. 이 다음과 네이트가 각각 19.8%, 2.5%인 것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이버의 점유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뭐 네이버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네이버는 지난 2003년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네이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식인 서비스입니다. 지식인은 이용자 간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적인 서비스인데요. 당시에는 없었던 차별화된 검색 기능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르면 지식인에게 물어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저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이버가 많은 정보를 주긴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는 네이버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명실상부한 검색 시장의 지배자로 불리는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갖게 해줍니다. 한 의류 광고입니다. 광고가 끝날 때쯤 영상의 하단에는 네이버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검색창 안에는 광고 속 제품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를 이용한 제품 홍보입니다. 이같이 네이버 검색을 권고하는 광고는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찍은 한 영상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옆으로 긴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현수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이버 검색창 안에 또 다른 검색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역시 네이버를 통한 광고인 겁니다. 이처럼 네이버는 상품과 기업을 방송 광고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 됐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광고주들은 자신의 사이트가 아닌 네이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네이버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포털이면서 뉴스 검색 서비스라든지 또는 검색어 서비스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 네이트를 제치고 국내 포털 시장 부동의 1위에 올랐습니다. 10명 중 7명은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지난해 매출 2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삼성전자와 수익률이 근접한 대기업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신생 벤처기업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온라인 중소기업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뉴스와 정보의 압도적인 지배사업자가 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방식대로 영업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 지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70%가 넘고 어떤 뉴스의 유통, 검색의 어떤 유통 부분에 있어서 한 70%가 넘기 때문에 포털 시장, 미디어 시장에서는 일종의 슈퍼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온라인 홍보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무시할 수 없는 중소업체들은 네이버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적인 거는 네이버가 지금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광고비 지금 대비했을 때는 솔직히 만족 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저희 같은 사람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대기업 사람들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특히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과 쇼핑업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경쟁업체에 밀리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네이버에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가가 비싸서 이 부동산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죠. 광고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또 네이버는 벤처기업이 시작한 사업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베낀 후 자사의 막강한 자본으로 경쟁업체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생기업의 아이디어를 빼서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해놓고 점유율이 높은 자사 포털을 동원해 시장을 독식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이런 태도가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형 유통 마켓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도와줘야 될 업체가 직접 자기들이 하게 되면은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 네이버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포털 사이트 안에 모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런 이용자들의 특성을 활용해 각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자사의 이득에 맞게 편집해 보여줍니다. 우리가 포털에게 뉴스를 파는 순간에 그건 포털사 편집장의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배치해서 자기 사업에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용자들은 네이버가 자사 메인 화면에 올리는 뉴스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언론에서만 가능했던 뉴스 길목 지키기, 게이트 키핑이 포털에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거대 미디어화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도 이제 미디어와 언론이 가졌던 공적인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포털이 미디어화된다는 것은 이전에 그 미디어화가 하지 않았을 때와는 다른 어떤 그 책무와 공공성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포털사나 네이버사 스스로도 이 미디어화 되어가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과 어떤 공익에 부합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이버는 지난 15년간 어려운 국내 IT 시장에서 꿋꿋하게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덩치가 커진 만큼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요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이제는 사이버 세상에서도 필요한 단어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슈퍼갑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이버가 이제 인터넷 골목 상권에서 중소업체를 고사시키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불공정한 검색 기능 때문입니다. 대략 3,200만 명이 네이버에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들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네이버는 자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서비스만 노출하고 나머지 경쟁사는 배제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노래의 제목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음악만이 검색되고 경쟁사인 벅스뮤직이나 멜론의 음원은 노출되지 않는 것이죠. 네, 정말 중소업체는 이제 네이버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쯤 되면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왜 네이버의 이 독과점을 막을 수 없었던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고 그 지위를 남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사회적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앞에서 본 화면처럼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다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문제로 보이는데요. 개인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발벗고 나섰는데요. 바로 네이버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가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제로 이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사이버 세상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의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포털 독과점 해결. 대형 포털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보자는 겁니다. 대상은 역시 네이버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치르겠다고 하더라도 이런 힘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포탈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들 인프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는 판만 벌려주는 것이라 여기에서 벌어지는 서비스나 영리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독과점은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할 때의 독점과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넘을 때의 과점을 합친 말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온라인 검색 점유율을 7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가운데 독점 기업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규모 면에서는 10위권 대기업을 넘었고 점유율이나 이익률 면에서는 대기업과 1, 2위를 다투는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업이 독과점 상태에 오르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경쟁하면서 성장해야 할 시장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독점이 발생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산업적 특성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독점 기업이 등장을 하면 그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경영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은 경쟁 성장 위주의 기업 전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끌게 했던 것이 독과점 시장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이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다. 인터넷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기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기업의 독과점은 강력한 정부의 견제를 받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자 독과점 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적,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점유율 70%가 넘은 네이버에게는 아무런 규제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온라인 시장에 맞는 법적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독과점법에서 정하고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만을 위한 독과점법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제 포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장에도 독과점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합니다. 포털뿐 아니라 온라인 경제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아이디어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계 자율에 맡길 일이 아니라 무언가 정부 당국이 나서서 특히나 국회가 나서서 법률로서 이런 문제를 규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이버 역시 동반 성장을 위한 온라인 시장의 적절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자사의 뉴스 독점과 이로 인한 언론사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언론과 포털이 함께 새로운 제3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신문협회나 언론재단하고 포털사들이 같이 무슨 연구 모임을 해가지고. 네이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자 삼성과 함께 한국을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책임 아래 상생하는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네이버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네이버 법이라. 이제라도 이제 독과점 포털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설 기자, 이런 그 독과점 포털 사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네이버가 국내 포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세계 시장에서 공용 검색 엔진인 구글의 벽을 넘긴 힘든데요. 이 구글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70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반독점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좀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구글의 이 독과점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구글을 비롯한 거대 인터넷 기업의 독과점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2002년부터 검색 광고와 검색 정보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의 경우 3년 전부터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등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검색 서비스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했음을 인정하고 검색 결과 노출 시스템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글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모습,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단순한 인터넷 포털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미디어가 됐습니다. 커져버린 몸집만큼 넓은 아량을 보이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99년 네이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은 벤처가 벤처를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생태계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5년 만에 네이버는 공룡이라 불릴 만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듬직한 형이 된 네이버가 신생 벤처 기업들을 보듬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은 물론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도 더욱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